미국 켄터키주 포트녹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불리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엄청난 양의 금괴가 보관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자그마치 4,000톤이 넘는 금이 그 두꺼운 강철문 뒤에 잠들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 그 문이 열렸는데 그 안이 텅 비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혹은 금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금 도금을 한 텅스텐 덩어리만 굴러다니고 있다면요.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단순히 음모론자가 떠드는 헛소리 같으십니까? 놀랍게도 이 질문은 지난 수십 년간 월가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아주 심각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갑 속에 고이 모셔둔 달러, 그리고 그 달러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사실은 허공에 뜬 신기루일 수도 있다는 의심. 오늘 그 불편하고도 거대한 진실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돈의 흐름을 팩표 꽉 채워드리는 기자의 시선 양봉입니다. 오늘 주제 아마 다들 한 번쯤 술자리 안주로 들어보셨을 텐데 막상 팩트를 까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저랑 같이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껍질을 한번 제대로 벗겨보시죠.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보유 금의 양은 약 8,133톤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인 4,500톤가량이 바로 여기 포트녹스에 보관되어 있다고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수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금이 없다고 의심하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물건 살 때 박스 안을 확인 안 하고 사십니까? 하물며 수백조 원의 자산인데 이걸 마지막으로 제대로 감사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953년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 누구도 포트녹스의 금고 전체를 투명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1974년에 의혹이 너무 커지니까 미국 의원들과 기자들을 불러서 잠깐 보여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전체 금고의 아주 일부분, 단 하나의 방만 보여줬을 뿐입니다. 마치 집에 손님이 왔는데 안방과 건넌방은 다 잠가두고 현관 앞에 있는 신발장만 보여주면서 우리 집 깨끗하지? 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감추는 놈이 범인이고 보여주지 못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던 닉슨 쇼크 기억하십니까? 달러를 가져와도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배짱을 부린 사건입니다. 경제 교과서에서는 이걸 두고 근본이제의 폐지라고 점잖게 설명하지만 시장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하느라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줄 금이 없으니까 셔터를 내린 거 아니냐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포트녹스 빈 깡통설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2009년 즈음에 돌았던 가짜 금괴 사건입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받은 금괴를 확인해보니 속은 텅스텐이고 겉만 금으로 도금되어 있다는 루머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덮였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대중의 심리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열광할까요? 바로 종이화폐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만원짜리, 5만원짜리 지폐가 사실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포트녹스에 금이 없다면 혹은 텅스텐만 가득하다면 당장 내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애플,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겁니다.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면 전 세계 무역은 마비되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닥치겠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지금 당장은 금이 있든 없든 큰 상관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신용화폐 시스템입니다. 금이 있어서 달러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달러의 가치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깡패가 내가 이거 돈이라고 하면 돈인 거야 라고 하면 그게 법이 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금고문을 활짝 열어서 금잉 보여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보여줘서 본전이고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는 게 들통나면 긁어 부스럼이 되니까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게 놔두는 것 자체가 미국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전략가가 아니라 내 돈을 지켜야 하는 투자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바로 각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부자들의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고요. 최근 몇 년간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모으고 있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그들이 왜 달러를 팔고 금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을까요? 단순히 금값이 오를 것 같아서 투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달러 시스템, 즉 신용화폐 시스템에 금이 갔을 때 믿을 건 결국 실물 자산인 금밖에 없다는 걸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이 2013년에 미국 유역 연준 지하에 맡겨놨던 자기네 나라 금을 다시 독일로 가져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 번에 못 준다. 7년에 걸쳐서 천천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내 금을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왜 7년이나 걸릴까요?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 또 드는 겁니다. 진짜 보관하고 있던 금을 내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사서 채워 넣느라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결국 독일은 금을 다 돌려받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민낯을 보게 된 겁니다. 숫자로 찍힌 잔고와 실제 창고에 있는 물건은 다를 수 있다는 그 서늘한 진실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에 금 관련 ETF나 금 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거 진짜 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금 가격을 추종하는 파생 상품일 뿐입니다. 정말 경제 위기가 와서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면 여러분이 가진 그 디지털 숫자는 금괴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포트녹스에 금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자산이 위기 상황에서 진짜 내 통제권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진짜 부자들은 그래서 종이금과 실물금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투자합니다. 전쟁이 나거나 전산망이 마비되어도 내 손에 쥘 수 있는 자산, 그것만이 진짜 내 돈이기 때문입니다. 포트녹스의 미스터리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투자 철학을 던져줍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의심하라 입니다. 연준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고 정부가 빚으로 경제를 부양하는 이 시대에 과연 안전자산이라는 게 존재하기나 하는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합니다. 금이 포트녹스에 꽉 차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해결됩니까? 금리가 내려갑니까? 아닙니다. 금은 그저 보험일 뿐입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한 소화기 같은 존재죠. 그런데 그 소화기가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불이 안 날 거라고 믿고만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포트녹스로 달려가서 문을 따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포트폴리오의 체력을 점검하는 겁니다. 단순히 뉴스에서 금값 오른다니까 추격 매수하는 그런 아마추어 같은 행동은 제발 멈추십시오. 금리 인상기에 금 가격이 어떻게 방어했는지, 달러 인덱스와 금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 데이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달러가 오르면 금이 떨어지는 게 공식이었지만 최근에는 달러와 금이 같이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자주 목격됩니다. 이게 무슨 신호인지 아십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기존의 화폐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취재 현장에서 만난 고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을 사는 건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포트녹스에 금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트리거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대중이 그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믿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시장은 요동칩니다. 그때 여러분은 패닉에 빠져서 던지는 쪽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준비된 그물을 던져서 기회를 잡는 쪽이 되시겠습니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포트녹스의 금 아무도 모릅니다. 있어도 그만, 없으면 대재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없다는 가정하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한 번쯤은 그려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도입니다. 방송이 끝나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HTS를 켜거나 자산 현황판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산 중에 실물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 진짜 자산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만약 100%가 주식이나 예금 같은 종이 자산에만 쏠려 있다면 포트폴리오의 배분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금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지 수단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잠자는 경제 감각을 깨우는 죽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확실한 건 없습니다. 오직 팩트를 확인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검증하는 여러분의 태도만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겁니다. 지금까지 팩트로 꽉 채운 경제 브리핑, 양봉인의 돈방석의 양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